737번은 이런 느낌이군요. 737번은 아주 쉬운 문제예요.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뭐하는 함수예요? 코사인 함수를 y축 방향으로 4분의 1만큼 평행이동해서 절대값 씌운 함수죠. y축 방향으로. y축 방향으로 맞잖아요. 위로 끌어올린 거니까. 그죠? 근데 코사인 함수는 원래 한주기만 그리라고 했는데 코사인 함수는 원래 1과 마이너스 1 사이를 스윙하죠. 근데 이걸 4분의 1만큼 위로 올리게 되면 4분의 5와 마이너스 4분의 3 사이를 스윙하게 되겠습니다. 제 말 무슨 말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대충 그려보면 자세한 그림까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대충 그려보면 물론 제가 워낙 그림 훌륭하기 때문에 아무리 대충 그려도 자세히 그린 것처럼 보이시겠지만 뭐라고요? 나한테 욕하려고 하는 거예요? 잠깐만요. 템빨? 잠깐만요. 왜 이러지? 오늘 템이 좀 안 좋다 상태가. 그래도 제가 비율은 좀 맞춰 그려드릴게요. 사실 머릿속으로 그림 그려진 학생들은 이미 문제를 풀었을 수도 있는데요. 엄마야 맘대로 안 되네 오늘. 오늘 맘대로 안 돼. 여기에 4분의 5 라인이라고 볼게요. 알았죠? 여기가 4분의 3 라인이라고 볼게요. 그럼 여기다가 탄젠트 함수를 그리게 되면 편의상 y축은 잡긴 잡아야겠죠? 여기 y축 잡을게요. 잡게 되면 얘가 여기에서 시작을 하죠. 맞아요? 여기 시작해서 터치하고 이렇게 올라오는 형태가 되지 않겠습니까? 약간 비율이 안 맞는 느낌이 있긴 한데 이해하시겠죠? 네. 그러면 얘를 절대값 씌운다는 것은 아랫부분 접어 올리는 거잖아요. 아랫부분 접어 올리게 되면 4분의 3 라인에 맞춰서 접힐 거기 때문에 이 라인에 그죠? 네. 그래서 실제 우리가 원하는 그래프는 여기는 그대로 있고 여기 이 부분이 이렇게 접혀 올라오고 이렇게 되는 형태의 그래프가 되겠죠. 그럼 이 y는 절대값 코사인 x 플러스 4분의 1 이게 될 거란 말이죠. 맞죠? 네. 얘의 뜻은 뭐예요? 아이고 광고 시간이네. 방정식의 뜻은 제가 방금 그린 그래프와 y는 k라는 상수함수의 교점이 3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얘가 곧 뭐여야 돼요? y는 k여야만 하나, 2개, 3개의 교점을 갖는 것이죠. 맞습니까? 따라서 k는 얼마일 것이다? 4분의 3일 것이다. 아는 거죠? 여기가 4분의 5고 여기가 마이너스 4분의 3이었고요. 여기가 4분의 3이었으니까요. 이해되시겠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 정도 간단한 그래프는 사실은 머릿속으로 그려서 볼 수도 있겠죠. 이렇게 인데 올려서 잡으면 이렇게 4분의 3 이렇게 그죠? 네. 그 정도까지 도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보자마자 답이 나왔지만 뭔가 설명하려면 그림을 그려야 되기 때문에 네. 그린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그릴 수밖에 없는 것들도 좀 있긴 한데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738번 맞춘 학생 혹시 있어요? 738번을 일단 풀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풀었다. 없을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없을 것 같아서. 예? 거의 지금 738번은 뭐 이놈들은 뭐 창의 문제 대신 그냥 어려운 문제로 하든가 뭐 딱히 창의력이 있다고 해서 막 문제가 쉬워지지도 않거든요. 예. 마치 이걸 그냥 제가 봤을 땐 문제가 어려워서 못 푸는 건데 이거 못 풀면 왠지 내가 창의력이 없는 인간이 된 것 같은 그런 기분 나쁜 느낌이 들잖아요. 예. 약간 그런 느낌의 문제고요. 얘를 푸는데 전혀 창의력이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하지 않고 얘가 지금 뭐하고 연관이 되어 있냐면 자취의 방정식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근데 자취의 방정식 자체를 좀 싫어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이. 맞아요, 맞아요. 맞죠? 지금 뭐라고 했냐면 A하고 그 다음에 P라고 했는데 P는 어디 위의 점이에요? Y는 코사인 X 위의 점이죠. 그러니까 얘는 X, 코사인 X라고 좌표를 잡을 수 있을걸요? 동의하세요? 동의하세요? 근데 Q라는 놈은 뭐라고 했냐면 AP의 중점이에요. 그럼 중점의 좌표는 다 구할 줄 아실 거니까 Q는 2분의 파이 플러스 X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X
일 것이다 라는 거죠. 맞아요? 점 Q가 나타내는 그래프의 식을 구하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놈의 X좌표와 Y좌표 사이의 관계를 구하시오 이런 말이에요. 맞죠? 이게 자취의 방정식이죠? 어떻게 했었죠? 얘를 X'이라고 잡고 얘를 Y'이라고 잡은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X와 코사인 X, 그러니까 X와 Y의 관계를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를 뭐에 대해서 X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셔야 돼요. 알겠죠? 근데 이건 자취 관계 크게 어렵진 않은 게 여기서 말하는 X 자체가 뭐냐면 2X 프라임 마이너스 파이입니까? 정리해 보시면 맞아요? 그러니까 요 Y 프라임이라는 놈이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X라고 했는데 여기 X 대신에 이걸 넣으면 되겠죠? 마이너스 파이 플러스 2X 프라임이라고 순서를 바꿔서 넣을게요. 알겠죠? 알겠죠? 그럼 이거 우리 배운 거잖아요. 상관없이 공식이잖아요. 마이너스 파이만큼 역회전한 다음에 2x 프라임만큼 다시 정회전을 하는데 이 예각 취급하니까 그럼 몇 사분면각이에요? 3사분면각이죠? 3사분면에서 코사인의 부호는 네거티브 하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 뭐가 될 거냐면 마이너스 2분의 1 코사인 2x 프라임 더하기 2분의 1 이게 될 거고요. 자취를 다 구하고 나면 우리가 이제 프라임은 굳이 적을 필요 없는 거죠. 구분하려고 적는 거니까. 저기 P점하고 구분하려고 적는 거니까. 따라서 점 Q의 자취의 방정식이라는 놈은 Y는 마이너스 2분의 1 코사인 2X 플러스 2분의 1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네. 그러면 이게 지금 GX라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이게 지금 GX예요. 주기 얼마냐? 주기 얼마냐? 주기 파이죠. 그러니까 맞는 말. 그죠? GX의 최대값은 0이다라고 했는데 지금 X의 범위가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X는 실수 전체입니다. 그럼 2X의 실수 전체라서 요 마이너스 2분의 1 코사인 2X는 마이너스 2분의 1과 2분의 1 사이를 스윙하게 되죠. 맞아요?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대를 집어넣으면 0이고 2분의 1 집어넣으면 1이니까 최소값이 0이고 최대값이 1인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저 니은 보기는 최소값은 0이다로 고치든지 최대값은 1이다로 고쳐야 맞는 보기가 되겠죠. 네, 틀린 보기예요. 여기까지면 제가 그런가 보다 하겠어요. 뭐 타당하다. 이 정도까지 물어볼 수 있지. 근데 디귿은 지금 뭐냐면 이거 판정하시려면 fx와 gx를 하나의 좌표 평면대에 그리셔야 돼요. 굉장히 짜증나겠죠. 네. 저와 함께 그려보겠습니다. 저도 그리면서 짜증이 나는데 아이씨 이거 맞추려고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게 알겠죠? 네. 자 일단 코사인 x의 그래프를 그려보는데 코사인 x 그래프를 그려보는데 사실 이게 지금 실수 전체에 대해 존재한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원래 계속 그려야 돼요. 근데 계속 그리기엔 칠판이 너무 좁다. 여러분들 연습장도 좁을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제가 일단 한 주기만 그려서 그 한 주기로 미루어서 나머지 그래프의 개형을 추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네. 한 주기만 그릴 거니까 여기다 이렇게 y축 놓고요. 여기 이 부분을 1 여기 이 부분을 마이너스 1로 보죠. 그럼 코사인 x를 같이 한 주기만 그린다고 했으니까 코사인 x는 이런 식으로 그려질 것 같은데요. 좁다. 그지? 예. 좀 더 나와봐. 여기가 지금 2파이인 거고요. 여기가 지금 파이인 거고요. 여기가 2분의 3파이, 2분의 파이. 여기가 2분의 3파이인 겁니다. 제가 지금 그린 게 y는 fx를 한 주기만 그린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죠? 예. 그 다음 똑같은 이 fx의 범위 0에서 2파이 사이, 얘는 주기가 지금 파이이기 때문에 그럼 두 주기를 그리게 되죠. 그죠? 그리고 아까 얘 범위 제가 뭐라고 했죠? 최소값은 0이고 최대값은 1이죠. 그러면 이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요 파이까지 해서 한 주기가 발생해야 돼요. 대충 쪼개보면 이렇게 4등분을 해서 쪼개보면 얘가 여기 라인도 그려줄게요.
여기를 마치 X축인 것처럼 해서 이제 그래프를 그려야 되니까. 동의합니까? 맞아요? 근데 앞에 마이너스 달려 있죠. 그럼 여기 시작하는 게 아니고 여기 시작해서 거꾸로 시작하겠죠, 그래프가. 맞아요? 예. 그래프가 거꾸로 시작해서 그지같이 나오겠네. 아마 이런 식으로 그려질 것 같은데, 이렇게. 여기 한 줄입니다. 그죠? 이거 한 번 더 그려야 되니까. 아이고, 귀찮구나, 진짜. 여기서도 이런 식으로 그려질 것 같은 거죠, 제 생각이. 됐죠? 됐죠? 근데 얘가 뭐라고 했냐면, 저 두 개의 곱이 의미한다고 했으니까 함수값이 부호가 서로 반대해야 돼요. 함수값 서로 부호가 반대이려면 이런 데는 안 되는 거죠. 얘도 양이고 얘도 양이니까. 맞아요. 언제부터? 여기서부터 fx 의미되기 시작하죠. 얘는 계속 양이니까요. 맞아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요구하는 영역은 여기서부터 어디까지냐면 여기까지인 거죠. 맞아요? 여기 이 부분이 지금 문제에서 요구하는 영역이고요. 맞죠? 그럼 2분의 파이부터 3분의 파이까지는 이걸 만족한다는 얘기인데 요 안에 자연수가 뭐 있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파이가 3.14 얼마니까 3 근처에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이거 바로 왼쪽에 3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다음 바로 왼쪽에 2도 있을 거냐? 그지? 왜냐면 2분의 파이는 1.5 얼마니까. 맞아? 그래서 여기 어딘가에 2도 있고 3도 있어요. 2도 있고 3도 있어요. 이렇게. 알겠죠? 그 다음에 파이 좀 떨어져서 여기 4가 있고요. 5도 있을 수 있냐? 5는 안 될 것 같죠? 이 파이를 3 취급하면 2분의 9, 4.5니까 5는 여기 있게 된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문제의 조건을 만족한 애들이 2하고 3하고 4하고 이렇게 3개 있단 말이죠. 맞아요? 근데 이거는 10 이하의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여기만 보시면 안 되겠죠. 이걸 하나 더 그리게 되면 얘가 2파이부터 4파이까지 가거든요. 그럼 가운데가 파이가 아니고 뭐예요? 3파이죠. 3파이는 9죠. 그럼 9의 근방에 똑같이 생각해보면 9, 8, 10 이렇게 3개 있겠죠. 아니죠. 여기가 지금 3이잖아요. 파이가 3이라고 보면 3, 2, 4. 그러니까 3을 기준으로 왼쪽에 하나 오른쪽에 하나 있다고 보시면 되죠. 아까 하나 더 그리면 뭐라고요? 3파이가 센터예요 지금. 그죠? 3파이 9라고 보시면 9, 8, 10 이렇게 있는 거죠. 맞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 문제에서 얘기하는 x는 2하고 3하고 4하고 8하고 9하고 10 이렇다는 걸 알 수 있고요. 합 구하시면 27 더하기 9인가요? 그럼 36 맞는 설명이네요. 맞아요? 맞죠? 네, 그래서 여기 자취까지 여러분들이 구해도 사실 저는 장하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자취를 구하고 나서도 이것까지 해야 되니까 여러분 입장이 굉장히 짜증스럽겠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일단 풀이를 그냥 한번 보시는 것으로 의의가 있습니다. 물론 나중 되면 풀 줄 아셔야 돼요. 나중 되면 풀 줄 아셔야 되는데 지금 이걸 못 푼다고 제가 여러분들 이것도 못 풀어? 라고 말할 수 절대 없는, 그런 말 절대 할 수 없는 그런 문제인 거죠. 자, 이 문제 풀이 보셨죠? 어디에 지금 창의력이 묻어나나요? 일도 없는 것 같은데, 그죠? 네. 아, 좀 예술적인가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 그렇고요. 그래서 이 그림도 한번 그려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인의 모양은 보통 잘 떠올리거든요. 사인은 이렇게 생긴 거 아닌가? S자 높여놓은 거 아닌가? 이렇게. 근데 코사인의 모양은 상대적으로 잘 못 떠올려요. 한 줄기 그려보려고 하면.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건 뒤집힌 코사인인데 원래 코사인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이렇게 생겼으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걸 어떤 모양이라고 해야 될까요? 뒤집힌 건 약간 산 모양 느낌인데, 그죠? 네. 그렇고요. 이상하게 그래서 들렸어요? 그림을? 봐봐요. 아유, 고찬유 학생이 굉장히 분위기가 근접했네요, 그래도. 훌륭한 학생이에요. 약간 게으를 뿐 아주 훌륭한 학생입니다. 네. 자, 다음 739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참수의 그래프와 x축의 교점 x좌표가 모두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 아하, 이 참수의 그래프와 x축의 교점의 x좌표가 모두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 여기까지만 딱 읽어보고, 이 문제 무슨 문제입니다, 선생님? 무슨 문제죠? 네? 물론 집어넣어서 풀어야죠. 네, 이제 풀이 방향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문제의 제목이 있잖아요.
2차 방정식의 근의 분리. 2차 방정식의 근의 분리가 뭐냐면 미정계수 있죠. 코사인스 사인 세타. 미정계수를 포함한 2차 방정식의 해가 원하는 위치에 오도록 미정계수의 값 또는 범위를 결정하는 것. 이걸 2차 방정식의 근의 분리 혹은 근의 위치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이름 좀 기억해 두시면 좋다니까요. 왜냐면 이렇게 딱 읽자마자 뭐야? 근의 분리 문제잖아. 이렇게 생각이 딱 들거든요. 그러면 갑자기 어제 만난 친구처럼 친숙하단 말이에요. 문제가. 알겠죠? 근의 분리 문제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니까. 알겠죠? 그리고 근의 분리 문제를 푸는 기법은 뭐냐면 그래프입니다. 그래프를 그려서 그래프의 고정 조건을 찾으시면 되거든요. 자, 무슨 말이냐면 얘가 지금 2차 함수고 2차 항에서 양수이기 때문에 아래로 볼록이죠.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러면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의 그래프 그냥 아무나 하나 던져보세요. 알겠죠? 근데 얘가 x축과의 교점을 갖는다고 했으니까 같게 그려야죠. 안 같게 그리면 안 되겠죠? 자, 이렇게 같게 그려봅니다. 그러면 교점이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잖아요. 이 둘이 뭐냐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다 이 말하고 싶은 거 아닌가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러면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기 위한 그래프의 고정 조건을 찾아야 돼요. 근데 그래프의 고정 조건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얘가 지금 x축하고 두 점에서 만나는지 어떻게 하냐 네가. 안 만날 수도 있지 않냐. 그러니까 만나게 해야 되니까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겠습니다. 중근돼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로랑 교점이다 이런 말 없으니까. 알겠죠? 그래서 이거의 판별식 먼저 봅니다. 판별식은 x제곱 플러스 코사인 세타 곱하기 x. 그러니까 y에다 0을 집어서 만든 2차 방정식을 가지고 판별식을 보는 거죠. 맞아요? d는 지금 뭐냐면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4사인 세타 플러스 4예요. 동의하시죠? 그죠? 이놈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죠? 근데 지금 여기가 코사인이 이렇게 혼자 있으니까 요걸 뭘로 바꿔야 돼요? 1마이너스 사인 제곱으로 바꿔야 되죠? 바꿔서 사인 제곱이 음수 나오니까 오른쪽으로 이해하게 좀 정리할게요. 그럼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4 사인 세타 맞나? 마이너스 5는 0보다 작거나 같다 나오나요? 그죠? 그럼 얘가 5하고 1 해서 이렇게 인수는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인 세타의 범위가 어디서 어디까지예요? 마이너스 5부터 1까지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판정할 필요 없겠구나 라는 뜻이죠. 왜냐면 사인 세타는 이런 범위에서 무조건 범위 자체가 어떻게 나오죠? 마1부터 1까지 나오죠? 그럼 사인 세타가 마1부터 1까지 있다는 것은 실제로 마5부터 1 사이에 있다는 이 조건에 성립하는 거죠. 그러니까 불필요 없는 거예요. 어떤 조건을 파생시키지 않은 거예요. 그래도 확인했어야 돼요. 알겠죠? 확인했어야 되고 두 번째 뭘 하셔야 되냐면 두 번째 똑같이 얘가 서로 다른 두 근을 갖더라도 그래프가 저렇게 그려진다라는 보장은 못 하거든요. 왜 못 하냐면 이런 식의 발레가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죠. 얘가 이렇게 두 근을 갖는데 마1 여기 있고 1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 맞죠? 맞죠? 그러니까 이 근이 이 사이에 들어가게 하려면 이걸 이용해야 될 것 같죠? 맞죠? 그래서 대칭축을 구합니다. 그래서 대칭축을 보시면 대칭축이 지금 뭐냐면 마이너스 2분의 코사인 세타거든요. 맞아요? 요게 마1과 1 사이에 있으면 되는 거고요. 그럼 실제로 코사인 세타가 마2와 2 사이에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뭐예요? 코사인의 범위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이기 때문에 자동 성립이죠. 문제 풀 필요 없는 것이죠. 알겠죠? 예. 그래서 그래도 이것도 확인을 해야 돼요. 알겠죠? 이제 남은 건 뭐냐라고 하면 그러면 대칭축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는 거 알았고 x축과 반드시 두 개의 교점을 갖는 거 알았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지 않게만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되지 않게만 하시면 되겠죠. 이럴 수도 있으니까요. 맞아요? 이렇게 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2차 함수의 그래프 식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한 거하고 1 대입한 거 둘 다 양수다. 이거 이용해야겠죠. 그래서 f 마이너스 1 구해보시면 얘가 얼마냐면 얼마죠? f 마이너스 넣으면 얼마냐고.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아니에요? 그죠? 요게 양수해야 되고요. f1 넣어보시면 얘가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거든요. 요것도 양수해야 되죠? 그죠? 자, 요거를 확인하셔야 되는데 요거를 제 생각에 어떻게 확인하는 게 좋은 거냐면 삼각함수의 정의를 이용하는 게 제일 편리할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결과적으로 이건 무슨 말이에요? 코사인 세타가 사인 세타보다 작다는 얘기죠. 맞아요? 얘는요?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사인 세타보다 크다는 얘기죠. 그거를 단위원에서 생각할 수 있잖아요. 단위원에서 생각을 해보시면 자, 여기다 이렇게 제가 y는 x를 그리고 여기다 y는 마이너스 x를 그리시면 사실 x가 지금 단위원이니까 x가 코사인 세타고 y가 사인 세타잖아요. 이게 뭘로 보여요? y는 x보다 크다. 이걸로 보이죠? 이건 뭘로 보여요? y는 마이너스 x보다 크다. 이걸로 보이죠? 그러니까 y는 x보다 위쪽에 있어야 되고 y는 마이너스 x보다 위쪽에 있어야 되니까 실제 범위는 여기구나 라는 거 바로 알겠죠? 맞습니까? 이때 동경은 4분의 파이, 이때 동경은 4분의 3파이죠? 그래서 세타의 범위는 4분의 파이보다 크고 4분의 3파이보다 작다. 이렇게 결론 지을 수 있는 거죠. 이것도 쉽지 않죠? 네. 그러니까 이거만 확인해도 사실 이 문제를 맞췄을 겁니다. 알겠죠? 근데 이렇게 풀면 나중에 꼭 틀린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래프의 고정 조건을 찾는다는 관점에서 판별식도 사용해야 될 때가 있고 대칭 축의 위치도 봐야 될 때가 있고 그 다음에 경계에서의 함수값의 부호를 봐야 될 수도 있는데 이거를 적절하게 쓰셔야 돼요. 또 무조건 다 쓴 애도 있거든요. 난 언제 써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러면서 다 쓴 애도 있어요. 그래도 답은 나오긴 나오는데 썩 적절한 풀이는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서 내가 그래프를 실제 움직여 보면서 뭐가 필요하구나 이걸 자꾸 판단을 하셔야 나중에 더 복잡해지는 문제들 3차 방정식의 근해 분리도 있거든요. 4차 방정식의 근해 분리도 있어요. 벌써 표정이 안 좋은데? 알겠죠? 그런 것도 다 뭐냐면 그래프를 이렇게 내가 변형해 가면서 해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2차 함수의 그래프에 변형 해석이 안 된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철저하게 그래프 관점에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다음 740번 보겠습니다. 벌써 졸려하는 학생들이 눈에 띄는데 벌써 졸립니까? 졸려요? 네, 참으세요. 담론 하나 꺼내주세요. 담론. 다 함께 하나씩 먹을까요 그냥? 네. 자, 지금 문제 얼마 안 풀었는데 벌써 막 졸려하는 학생들이 있어서 그냥 이걸 입에 물리고 일단 그냥 하겠습니다. 양아치네. 드시고요. fx가요 성분 PQ의 길이를 구해야만 구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죠? 이것도 사실 쉬운 문제 아니야.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문제 다 어려운데 Q가 이렇게 돈다는 거죠. 그죠? 그럼 Q가 움직인 거리가 X예요. 그러니까 어디가 X인 거냐면 실제로 P의 출발에서 Q가 지금 딱 저만큼만 갔다고 봤을 때 여기 이 길이 있죠. 이 호의 길이 이게 X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호의 길이를 이용해서 이 길이를 표현하시려는 거죠. 이렇게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뭘 떠올려요? 이건 삼각함수 정의를 이용해야겠다. 그러니까 중간에 각이 개입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맞아요? x를 바로 이렇게 연결할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어떤 짓을 할 거냐면 제가 여기 이렇게 이을게요. 그러면 화살표 안 되는데 이렇게 이을게요. 그리고 이때 발생하는 이 각 있죠? 이걸 제가 세타라고 하죠. 여기까지 됐어요? 됐어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말했던 여기 x라는 건 뭐가 되는 거예요? 요 길이를 x라고 하면 x는 뭐가 되는 거예요? 2세타가 되는 거죠. 호의 길이는 r세타니까. 맞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반지름 1인 원이었으면 이거하고 똑같은 값이어서 좀 더 쉬운 문제가 되거든요. 근데 반지름 1이 아니라서 이걸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죠. 알겠죠? 그 다음에 PQ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뭘 내려보고 싶죠? 수선의 반을 좀 내려보고 싶죠?
안 내려보고 싶나요? 이제부터 내려보고 싶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 수선의 발을 내려보면 PQ의 길이를 전체는 나을 수는 없지만 여기 절반은 날 수 있어요. 이 길이는 얼마죠? 여기가 지금 2고 여기가 지금 2분의 세타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 2 사인 2분의 세타입니까? 맞아, 안 맞아요? 맞죠? 따라서 PQ의 길이라는 놈은 4 사인 2분의 세타라고 쓰고 싶으실 텐데 이거는 Q가 여기 그러니까 이 정도 왔다 갔다 해야만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Q가 막 넘어가다 보면 사인 값이 음수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PQ는 길이죠. 그러니까 뭐라고 써야 맞냐면 이렇게 써야 맞습니다. 이해하시겠죠? 길이라는 놈은 음의 값을 가질 수 없으니까요.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예. 자, 그럼 요거 이용해서 이제 문제를 풀어보죠. 글씨 여전히 보이죠? 글씨 여전히 보이죠? 예. 전체 fx만 쓰면 되니까요. fx는 뭐가 되냐면 그러면 2배의 절대값 4 사인 2분의 세타 플러스 1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어차피 절대값이니까 4는 앞으로 끄집어내도 상관없죠? 이렇게 볼 수 있나요? 맞죠? 다행히도 이거는 그래프까지 필요할 것 같진 않아요. 여기서 일단 주기 판단해 볼게요. 주기 얼마예요? 원래 사인 4분의 x는 주기가 얼마가 되죠? 사인 4분의 x는 주기가 얼마가 되죠? 8파이가 되지 않나요? 8파이? 그죠? 근데 그거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8파이인 거고 지금 이게 뭐가 있어요? 절대값이죠. 절대값에서 씩씩씩 다 올라가면 어떻게 되죠? 주기가 절반으로 줄죠. 4파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y축 방향의 평행이동은 주기에 영향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주기는 여전히 4파이입니다. 4파이구나. 다음 최대값은요? 당연히 얘가 최대일 때죠. 얘는 최대값이 얼마예요? 1이죠. 7 곱하기 8 더하기 1이니까 9네요. 맞아요? 최소값은요? 선생님 얘가 마이너스 1일 때요. 아이, 그럼 또 1 되잖아. 절대값이니까. 얘가 0일 때죠. 절대값이니까 0이 제일 작아요. 그럼 0 곱하기 8 더하기 2니까 최소값은 얼마예요? 1이네요. 이해하시겠죠? 이해하시겠죠? 예. 그래서 뭐 요놈을 A, 요놈을 B, 요놈을 C라고 봤을 때 A 더하기 B 빼기 C 구하라고 했으니까 답은 12가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왜 물어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죠? 그냥 더하기로 물어보지 뭘 또 빼기로 물어보는지 모르겠는데. 이 문제도 이렇게 썩 쉬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뭘 기억하시는 게 중요하냐면 아까 여기에 길이 x를 가지고 이걸 바로 생각해낼 수는 없다고 했어요. 뭘 거쳐가야 돼요? 요 각을 거쳐가야만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뭐라고 했냐면 선생님 그런 애들 많거든요 저한테. 선생님 저는 갑자기 여기를 세타로 잡을 생각 못 하겠는데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삼각함수 처음 들어올 때 뭐라고 했냐? 삼각함수 왜 배운다고? 뭘 해석하려고? 그렇지 원운동을 해석하려고 배운다고. 지금 Q가 원운동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당연히 잡아야죠. 그죠? 이거 굉장히 지당하신 풀입니다. 알겠죠? 원운동을 해석하려고 하는데 삼각함수를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언제 쓸 거예요 그러면? 뒀다가 언제 쓸 거야? 그지? 다음 741번입니다. 741번은 맞춘 학생 꽤 될 것 같은데 저한테 삼각함수를 워낙 잘 배우셔가지고 그죠? 그죠? 그치 강이야? 그지? 아니라고? 아닌가봐. 자 5의 1을 8등분 한다고 했어요. 맞아요? 맞아요? A1, B1 A2, B2 루트 2 사인 X. 그러니까 이게 이런 얘기인데요. B2, B는 뭐야? 뭐라고요? 저거 뭐라는 거니 저거? 어차피 2분의 8밖에 없지 않냐? 아 2분의 8까지만 그리면 될 것 같은데 생각에는 그래프. 맞아? 그럼 2분의 8까지 그리면 0에 시작해서 끝이죠. 그리고 여기가 얼마나 얘기냐면 루트 2라는 얘기예요. 그죠? 여기를 8등분 하니까 뭐 이렇게 절반 쪼개고 절반 쪼개고 절반 쪼개고 뭐 이렇게 쪼개서 8등분 한다는 얘기죠.
아니? 그럼 이거 한 칸이 길이가 얼마니? 16분의 파이니? 맞아요? 그럼 얘 x좌표가 16분의 파이, 얘는 16분의 2파이, 16분의 3파이, 16분의 4파이, 16분의 5파이, 16분의 6파이, 7파이, 16분의 8파이 이런다는 얘기죠? 맞아요? 그리고 얘를 x축에 수직일직선 그어서 이렇게 선분이 나오면 여기를 이제 여기를 A1이라고 하고 여기를 B1, 여기를 A2, B2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맞아요? 맞아요? 그럼 언제까지? 여기까지 A7, B7까지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죠.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A1, B1의 길이는 얼마예요? 사인 16분의 파이, 루트 2 사인 16분의 파이인 거죠. 맞아, 안 맞아? 이제 지금 이제 식은 저희가 써볼게요. 그림 이걸로 보시고. 얘를 써보면 어차피 제곱할 거니까 루트 2는 전부 다 뭐가 돼요? 2가 되죠? 2로 묶어버릴게요. 알겠죠? 그럼 첫 번째 여기 뭐라고요? 사인 제곱 16분의 파이요. 정신 차리세요. 두 번째 건 뭐예요? 사인 제곱 16분의 2파이요. 맞아요? 이렇게 가다가 마지막에 뭐로 끝나요? 사인 제곱 16분의 7파이요. 여기까지 써놓고 16분의 파이는 특수각이 아닌데 이걸 어쩌지? 라는 생각이 들면 안 돼요. 얘하고는 무슨 관계입니까? 그렇지, 여각 관계입니다. 그럼 얘가 코사인으로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사인 제곱 16분의 파이 더하기 코사인 제곱 16분의 파이니까 2예요. 1. 이 총 몇 개죠? 7개죠. 그러면 2개씩 1, 1, 1. 그러면 일단 3 나왔죠? 가운데 누가 있어요? 16분의 4파이. 16분의 4파이는 4분의 파이. 사인 4분의 파이는 루트 2분의 1. 제곱하면 2분의 1. 그럼 괄호 안이 얼마나 얘기냐면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2분의 1이다 이 소리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럼 6 더하기 1이다 이런 얘기니까 답은 7이 되겠습니다. 답이 여기 적혀있네요. 네. 농담이고요. 네. 아시겠죠? 네? 내려가지 말라고요? 왜요? 제가 없어 보이니까요? 헌칠한 키를 유지하라고요? 괜찮아요. 안 그래도 돼요. 학생 괜찮아? 졸지 마십시오. 졸지 마세요. 수학 시험이 노잼인 건 그냥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 노잼인 수학 수업을 꿀잼으로 가공할 수 있는 선생님이 존재하지 않을 거예요. 대부분 이 선생님 완전 재밌는데요? 그거는 수업 안 하고 있을 때예요. 알겠죠? 쓸데없는 얘기하고 있을 때 재밌는 거죠. 막상 수학 이제 문제를 풀기 시작한다 그러면 다 노잼이에요. 알겠죠? 예. 어떻게 이걸 재밌게 풀겠어요? 와, 뭐 어떻게 하죠 이거? 예. 방법이 없네요 저는. 알겠죠? 그러니까 약간 수학의 본질이 노잼이니까 졸지 마시고 최대한 재미있다고 생각하고 흥미 있다고 생각하고 관심이 있다고 생각하고 알겠죠? 그러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그리고 수업이 갖는 강력함이 뭐가 있냐면요. 수업을 통해서 배운 것들은 상황과 함께 기억이 나거든요. 수업을 통해서 배운 것들은 상황과 함께 기억이 나요. 와, 이때 우리가 막 이런 얘기 하면서 선생님이 이런 얘기 했었는데 이런 식으로 기억이 난단 말이에요. 예. 뭐해? 계속 찐따같이? 뭐 하는 거야? 하지마. 틱장에 있는 거 같잖아. 하지 말라니까. 그래도 아프겠다 임마. 여튼 졸업한 여러분 선배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수업을 통해서 배웠던 것들이 점점 잘 잊혀지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책을 통해서 읽어서 이거 알았다 라고 하는 것들은 금방 또 잊혀져 가지고 금방 또 복습을 해야 되는데 수업 때 앞에 선생님이 했던 얘기를 특히 수업을 주의 깊게 들은 학생들이 그런데요. 그 상황 자체, 그때 누가 쓸데없는 소리 했었고 누가 막 손 이렇게 장난하다가 막 너 틱장이냐 뭐 이런 얘기 들었고 막 이런 것들이 같이 기억이 나면서 그런 내용이 되게 오래 기억이 난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졸리시면 선생님 잠깐만 쉬었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저한테 요청하시더라도 그냥 그 자리에서 포기하고 졸고 계시면 하세요. 답이 없어 난 견딜 수가 없다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아시겠죠? 어쨌거나 들으셔야 기억이 나는 거 아닙니까? 안 들었는데 어떻게 기억이 납니까? 안 먹었는데 배가 부르는 거하고 똑같은 건데 공부 안 했는데 성적 나오는 거하고 똑같은 건데 그죠?
어쨌거나 들어야 기억이 날 거 아니겠습니까? 졸지 마시고 저희 말에 집중해 주십시오. 아시겠죠? 자, 문제 보겠습니다. 0부터 파이까지라고 돼 있고 밑에 보시면 이거 다 뭐예요? 사인이죠. 그러니까 이거 사인만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보자마자 전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거 사인에 관한 합성함수인데 그 사인의 범위 구해야겠다. 이걸 보자마자 사인 x는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거나 같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거 바로 써놔야 돼요. 쓸 거거든요. 합성함수니까. 제가 합성함수 핵심 뭐라고 했죠? 고맙습니다. 훌륭한 학생들. 합성되는 함수의 치역이 합성한 함수의 정의역이다. 즉, 이건 우리가 이제 이 함수의 정의역으로 쓸 범위란 말이에요. 엄청 중요한 거죠. 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정의역이니까요.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fx를 일단 사인으로 다 고쳐보시면 밑에가 얼마죠? 사인 x예요? 위에는요? 사인 제곱 x 또 사인 제곱 x 더하기 1인가요? 그럼 얘가 2 사인 x 더하기 사인 x분의 1이다 이렇게 쪼개고 싶은데요. 왜냐면 양수 조건이 있으니까 산술기가 쓰고 싶어서요. 어때요? 2루트이네요. 최소값 2루트이죠? 맞죠? 양수 조건이 있으니까 산술기가 쓰시는 게 더 편리하겠죠? 감사합니다. 다음 743번 넘어갑니다. 이제 어려운 문제 좀 지났기 때문에 조금만 견뎌주시면 제가 최대한 빨리 끝내보겠습니다. 알겠죠? 예. 748번 서로 다른 세시근을 갖고 싶습니다. 서로 다른 세시근을 갖고 싶어요. 그렇구나.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눈에 거슬리는 게 사인 x는 혼자, 코사인 x는 둘이. 알겠죠? 누구로 맞춰요? 사인으로 맞춰줘야죠. 그래서 이걸 사인으로 맞춰서 정리하시면 이거 니네가 알아서 해. 2 사인 제곱 x 마이너스 2k 플러스 1 사인 x 플러스 k는 0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사인 x를 t로 치환해가지고 판별식 이상한 짓까지 하지 마시고 지금 이미 서로 다른 세근이래요. 그러니까 동경이 파악이 돼야만 문제를 풀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이게 미정계수가 있지만 인수분해 되는 형태일 것 같아요. 실제로 해보시면 인수분해가 됩니다. 왜 안 돼요? 되죠? 그래서 얘가 2 sin x 마이너스 1 곱하기 sin x 마이너스 k는 0 이렇게고요. 그럼 sin x가 2분의 1이거나 k이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죠. 근데 sin x가 2분의 1이 된다는 것은 x가 뭐라는 얘기죠? 6분의 파이거나 6분의 5파이라는 얘기입니다. 범위가 이렇게 주어져 있으니까. 맞냐? 그럼 이미 두 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k라는 값은 이 sin x가 k가 되는 값이 동경이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어디 있어야겠냐? x는 2분의 파이거나 이거나 그래요. 아니면 2분의 3파이가 되죠. 사인의 그러니까 sin x는 얼마다 했을 때 이게 두 개 나온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단위원을 이렇게 그렸을 때요. 맞아요? 사인은 뭐라고요? y좌표라고 했죠. 그러니까 y좌표가 동일하면 동경이 이렇게 같은 지점 두 개 생긴단 말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한 개밖에 안 생기려면 y좌표가 여기이거나 아니면 y좌표가 여기이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러면 이 동경이 이렇게 하나밖에 안 생기잖아. 이때가 2분의 파이, 이때가 2분의 3파이인 거죠. 이해하시겠죠?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x가 2분의 파이나 2분의 3파이밖에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k는 뭐만 가능하다? 뿔마 1만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됐습니까? 네. 자, 동지 나왔습니다. 힘냅시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넘어갑니다. 744번. 이차함수의 그래프의 꼭지점입니다. 꼭지점 찾으려면 그냥 찾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오랜만이니까 심심하니까 이거 표준형 한번 고쳐볼까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거 맞아요? 왜냐면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가 나오니까 둘이 합치면 마이너스 1 되죠. 따라서 꼭지점의 좌표가 사인 세타 컴마 마일 이게 될 거고요. 우린 여기까지 거리 재야 되니까 맞니? 얘를 일반형으로 고쳐서 2x-y는 0이다 이렇게 쓰셔야 되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하죠? 일반형으로 고친 다음에 x의 개수와 y의 개수의 제곱의 합의 양의 제곱근을 분모로 하고 맞아요? 점을 직선에 대입한 식의 절대값을 분절하면 거리가 나오죠. 맞습니까? 그 정도입니까? 예. 아제레퍼. 예.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예.
얘가 지금 루트 5분의 2다 이런 소리 아니에요? 이것도 지금 제가 일부러 이렇게 약분해 쓴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러면 위에가 어차피 1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사실 굳이 안 풀어도 되겠죠? 사인 세타가 어떨 때 저게 2가 되니? 2분의 1이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2분의 3이거나 이거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마이너스 2분의 3은 불가능하죠? 예. 사인의 치역은 마이너스 1과 1 사이니까요. 그러니까 2분의 1밖에 안 된단 말이죠. 그럼 세타는 아까 나왔죠? 6분의 파이하고 6분의 5파이. 그러니까 내가 니네 동경 찾는 거 되게 순식간에 대한다고 얘기했잖아. 왜냐면 처음 배울 때는 동경 찾는 것 자체가 문제인데 나중 되면 이게 문제 아주 일부가 돼요. 이게 다 당연히 알아야 되는 게 되는데 그때마다 단위원을 그려보면 이러고 있으면 문제를 제 시간에 풀 수가 없는 거죠.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쯤이면 여러분 머릿속에서 단위원에서 동경이 막 회전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고요. 이거 얼마죠? 이러면 몇 파이 몇 파이요 몇 파이 몇 파이 이렇게 막 순식간에 답이 나와야 돼요. 즉답으로. 아시겠죠? 다음 745번입니다. 마지막 문제니까 좀만 힘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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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죠? 이 두 놈이 만나도록 하고 싶은데요. 이게 뭐예요? 직선입니다. 이게 뭐예요? 곡선이죠. 근데 2차식이죠. 교점이죠. 교점은 연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y에 대해 정리해서 여기다 넣으셔도 되는데 그럼 되게 복잡할걸요? 근데 y가 어차피 얘라고 하니까 이렇게 대입해도 되잖아요. 여기에다가 이걸 넣어도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보통 1차식을 2차식에 대입하는데 맞아요? 2차식을 1차식에 이렇게 대입하는 선택하겠습니다. 여기 넣어야죠. 여기다. 훨씬 계산이 간단하니까 예, 대입을 하시고요. 그럼 x 사인 세타 더하기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2 코사인 세타는 2라는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 얻어지고요. 정리해보시면 코사인 세타 곱하기 x의 제곱 마이너스 사인 세타 곱하기 x 플러스 2배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는 0이다. 이렇게 정리될 겁니다. 여러분 해보시면 얘가 지금 만나도록 한다라고 했잖아요. 지금 x 자체는 지금 코사인 세타나 사인 세타는 개수예요. 변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x가 지금 변수죠. x의 제한 조건 없기 때문에 x는 실수 전체입니다. x가 실수 전체고 2차 방정식이고 만나도록 하고 싶다고 하면 그냥 판별식만 단독으로 쓰셔도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판별식을 쓰겠습니다. 판별식 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8 코사인 세타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이놈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죠. 만나기만 하면 된다 했으니까 정리해보시면 얘가 7 코사인 제곱 세타 정리하는 과정 생각할게요. 졸리니까 8 코사인 세타 더하기 1 이렇게 나오거든요. 예, 인수분 해보시면 7 하나 마일 이렇게 해서 코사인 세타가 1보다 크거나 같거나 아니면 코사인 세타가 7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풀리거든요. 근데 1보다 크다는 안 되지만 1과 같다는 되지 않냐라고 하면 안 됩니다. 일사면각이죠? 네, 안 되겠군요. 저 범위 때문에. 그럼 이거만 돼요. 아시겠죠? 근데 이때 이것도 약간 장난을 쳤는데 세타의 최소값이 알파라고 했어요. 근데 코사인 일사분면에서 무슨 함수죠? 감소함수죠. 그러니까 코사인 세타가 최대값일 때 이때 세타는 최소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7분의 1 등호가 성립할 때가 이 세타가 바로 뭐냐면 알파인 거죠. 물론 아무 생각 없이 구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7분의 1 답 아닌가 쓸 수도 있겠습니다만 알겠죠? 코사인 세타가 감소함수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고요. 그래서 코사인 알파는 7분의 1이다 라고 결론 내릴 수 있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하죠.